이번에 배울 단어는 좌표 평면과 그래프. 좌표 평면이 뭐예요? 배운 적 있는 사람? X축, Y축으로 X축, Y축의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X축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는 Y축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오른쪽 끝으로 뻗어나가는 화살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위로 끝으로 뻗어나가는 화살표 표시를 해주고 X축이에요 Y축이에요 라고를 항상 표시를 해주는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예원아 나중에 쓰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되게 많이 그려야 되거든. 중1-1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그릴 필요가 없는데 중2-1을 하면은 되게 많이 그려야 돼. 1차 함수를 시작하면.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X축, Y축이에요 하면서 요런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에요. 요게 X축이야 여러분. 이게 X축이야.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X축과 평행한 그래프 또는 Y축의 어떻게? Y축에 대해서는 수직인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알겠지? 근데 이게 티가 안 나지. 그치? 우리가 연필로 그렸으면 티가 안 나. 책에는 이제 다 살짝 두께가 다르게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할 때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항상 X축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 끝으로 반직선의 형태, 여러분. 직선은 원래 양쪽 끝으로 화살표 달죠? 그죠? 그리고 선분은 안 달고, 근데 계속 한쪽 끝으로 계속 뻗어나갈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화살표 달아주고 X축인 거 이름표, 그리고 세로로 Y축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수직선만이 아니야. 이제 X축, Y축으로 세로에 대한 것도 값을 나타내 줄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이름표를, 여기가 제1, 4분면인 거고요. 제2, 4분면, 그리고 이쪽이 제3, 4분면, 그리고 제4, 4분면 이렇게 이름을 나눠요. 구역을 나눠준 거야. 그치? 봐봐. 그냥 평평한 면이었어. 이렇게 그냥 평평한 면이었어. 얘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나누고 그리고 Y축으로 나눈 거죠. 그쵸? 그래서 총 영역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런 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요렇게가 1, 2, 3, 4가 돌아간다라는 거. 알겠죠? 이거는 어느 순간에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가 제1 4분면, 제2 4분면, 제3 4분면, 제4 4분면. 오케이.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 뭐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의심을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내 이름을 이현재라고 소개를 한 거야. 왜 이름이 이현재예요? 이딴 질문 안 하죠, 우리? 그쵸? 절대 안 하죠, 그쵸? 똑같은 거야, 이거는. 알았지?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살짝 암기를 하는데 살짝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 제1, 4분면이라고 했을 때 이 분이라는 게 뜻이 뭘까요, 여러분? 나눌 분자죠. 나눌 분자. 분수라고 했을 때 분은 뭐예요? 수를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 분수 3분의 1이면 1을 3으로 나눈 숫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4분면이라는 게 뭐겠어요? 면을 나눴는데 4개로 나눈다 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4개로 나눈 거에서 여기가 더 first인 거예요. 여기가 더 second인 거고요. 알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영어에서 기수라는 표현, 서수라는 표현 알아요 혹시? 기수, 서수라는 표현 알아요? 모르나요? 서수가 뭔가? 서수가 뭘까? 기수가 여러분 그냥 이거예요. 서수는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나가는 게 서수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서수가 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 이 서수라는 걸 앞에다가 한 글자를 붙여보자. 이 서수라는 걸 뭘 붙일 거냐면 순서를 나타내는 수다 라고 한마디를 붙여볼게요. 알겠죠? 순서.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붙여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 만약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다 쳐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뭐 5,4라는 점이 있어. 5,4라는 점 A는 몇 사분면에 위치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을 쓸 때 우리가 평소에 우리끼리 얘기할 땐 1사분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답을 쓸 때는 꼭 제1사분면이에요 라고 정식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점은 무조건 A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얘는 양수, 양수가 될 거예요. 이게 X 오른쪽으로 가면 수직선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여기가 0인 거고 오른쪽으로 하면 더 커지는 거지. 그치?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작아지는 거지. 기준이 0인 상태에서 작아진다라는 건 음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 구역은 x 좌표값이 무조건 양수인 지점이야.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2사분면에는 점 B를 올려놔 볼게요. 이 점 B라는 건 x 좌표값이 음수이고 y 좌표값은 양수예요가 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y 좌표값이 양수인 지점 그리고 이쪽을 기준으로 y좌표값이 음수인 지점이 되는 거고요. 자, 3, 4분면에 이렇게 점 C에요를 올려놓는다면 얘는 음수, 음수가 될 거고 만약에 4, 4분면에 점 D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x좌표값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일 거고요. 그리고 y좌표값은 음수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 이런 거에서 이제 사소하게 디테일들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점 A가 플러스 콤마 플러스가 아니고 점 A가 예를 들어서 A, B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A는 플러스예요, B는 플러스예요. 이거는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A랑 B는 0보다 커요. 그렇죠. A가 0보다 큽니다. 이걸로 알겠지? 수학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A는 양수입니다. 이걸 읽은 거고 우리가 알겠지? 의미를 표현을 한 거고 수학적으로 하는 건 A가 0보다 큽니다. B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B라는 점을 뭐 C, D로 해볼게요. 그렇다면 C는 0보다 작겠죠? 음수겠죠? 그쵸? D는 0보다 큽니다. 요렇게 그지? 자, 여기 C라는 점은 그래서 뭐 P, Q예요 라고 한다면 P는 음수가 될 거고 0보다 작을 거고 Q는 0보다 작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4사분면에 점 D라는 게 R, S예요 라고 한다면 R은 0보다 클 거고 S는 0보다 작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 없죠? 여기 지금? 괜찮죠? 자, 그래서 좌표 평면을 그려주고 좌표 평면을 그려주고 자, X축인 거, Y축인 거 이렇게 T를 꼭 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몇 콤마 몇이니? 그럼 여기는 3,2가 되겠네? 3,2라는 점이에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그치? 한 칸, 두 칸, 세 칸 갔으니까. 그치?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 여기 원점은 보통 알파벳 O로 잡고 얘는 0,0인 거야. 이 점은 X 좌표값이 0인 거고 Y 좌표값도 0인 상태인 거야. 그치? 자, 얘는 그러면 X 좌표값이 마이너스 1인 상태인 거고 Y 좌표값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마이너스 1,4예요가 될 거고. 그쵸? 자, 여기에 이렇게 점이 있으면 X좌표 값은 왼쪽으로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2 콤마 하나 둘셋 4칸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4인 점이 될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찍어 볼까요? 이 점은 x좌표 값이 2인 거고 y좌표 값이 마이너스 2니까 2 콤마 마이너스 2예요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지금 이렇게 점의 위치, 좌표평면상에 있는 점의 위치를 표현할 때 이거를 점의 x, y 순서쌍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항상 와야 되는 게 먼저 여기에 x 좌표값 먼저 그리고 y 좌표값 시다라는 거 알겠죠? x 좌표값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 x 좌표값 3이라는 건 이 점의 x축 상에서의 위치예요. y 좌표값 2다라는 건 이 점의 y축 상에서의 위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먼저 필기할게요. 한 가지만 설명을 덧붙이도록 할게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알겠죠? 얘는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X축. X축. 알았지? 요거는 Y축. 여러분 다시 한번 요거는 X축과 Y축의 교점은 X좌표값도 0, Y좌표값도 0인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약자로 알파벳 O를 써요. 알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점이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라고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몇 사분면 위의 점일까요? X축 위의 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X축이다 Y축이다 원점이다 라는 건 경계를 나눠주는 구분선이기 때문에 X축 위의 점은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Y축 위의 점도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X축, Y축, 그리고 원점 위의 점은 4분면에 속하지 않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필기. 다음으로 배울 거는 이게 이제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 볼 거는 이제 선대칭인데 선대칭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 알겠지? 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도형의 대칭을 배우면서 뭘 배웠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도형이 있다고 칠게요. 그냥 사각형 모양으로 대충 그릴게요. 얘를 요 축에 대해서 얘가 사각형 ABCD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 ABCD를 선분 CD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져요? 요렇게 그려지고 얘가 반대로 정확하게 이만큼 와서 연결해서 얘가 뭐 B' 여기가 A' 하면은 아 이게 데칼코마니에요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쵸?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인 거를 그 스케치북에다가 반 접어서 여기다 한쪽에다 그 물감 짜놓고 찍어 누르는 거 그게 데칼코마니에요. 알겠죠? 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좌표평면상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자, X축이 있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를 할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그릴 때는 꼭 요거를 해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요거를 꼭 해주도록 하세요. 그랬을 때 얘 왜 하나 안 따라 이렇게 놔뒀을 때 자, 여기 이름이 뭐였죠? 제1사분면. 그치, 제1사분면. 그리고 여기가 제2사분면이에요. 요 방향으로 돌아가요. 알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 시계밖에 없어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요. 잡소리고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어쨌든 자, 여기가 제1사분면, 여기가 제2사분면, 여기가 제3사분면, 여기가 제4사분면. 하윤아, 정하윤, 여기는 그럼 제4사분면은
무슨 양수 콤마 양수예요? 음수 콤마 음수예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죠? 점들이? 양수 콤마 음수인 거네요. 그쵸? 좋아요. 여기는 양수 콤마 음수인 거. 그치? 연우야. 3, 4분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수 콤마 음수. 그치? 도현아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름이 뭐죠? 이름이? 제2 사분면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음수 콤마 양수인 거고 그치? 여기는 양수 콤마 양수 가장 기본이 되는 제1 사분면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 내가 A라는 점을 잡을 거고요. A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M, N이에요. 이렇게 잡아 놓겠습니다. M, N이에요. 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A라는 점을 점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킬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점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네. 맞지? 그랬을 때 여기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잡을 거예요. 점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 점을 점 B라고 할 거야. 그러면 점 B는 점 B의 좌표를 M과 N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M은 몇 콤마 몇이라고 될까? 희재야 필기는 설명 다 듣고 나서 하세요. 알겠어? 집중해서 설명 들어. M 콤마 마이너스 N이 되겠죠. 그쵸?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M, N이라는 게 다시 한번 이거가 A라는 점의 X 좌표값입니다. 그쵸? N이라는 건 A라는 점의 Y 좌표값입니다. N은 여기가 N인 거예요. 그쵸? 근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길이랑 똑같게 반대로 보내는 거네?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X축에 대하여 라고 했을 때 X 좌표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X축에서 대칭 이동을 하면 그러면 Y 좌표값은 어떻게 된다? 부호가 N에서 마이너스 N으로 반대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점 B를요 어떻게 해볼까? Y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대칭 이동을 시킨다 하면은 이거를 점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만큼 길이가 똑같아지게 여기까지 와주는 점이 점 C인 거예요. 점 C는 그럼 뭐가 되죠, 여러분? 마이너스 N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쵸? X좌표값 부호가 반대로 와야 돼요. 그쵸? 이 길이만큼 똑같은 길이가 이쪽으로 와주는 거니까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절대값 가지고 선생님이 엄청 열 올리면서 설명을 했었거든. 자, 여기가 0이야. 이 길이가 만약에 A라면 이쪽 길이가 똑같이 A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치? 이 길이가 같다라면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은 같은 거예요. 알겠죠? 이게 절대값의 의미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M만큼 간 거를 왼쪽으로 M만큼 가는 거니까 0에서 M을 빼서 마이너스 M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이 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여기서도 Y축에 대하여니까 얘는 Y좌표는 그대로 고정인 거야. 기준이 되는 게 고정이고 X좌표 값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점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킨 것이 점 C가 된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점 A를요 0,0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는 지금 이 길이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은 만큼 원점을 기준으로 요만큼 이동시키는 게 점 C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는
원래 m, n이었거든?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으로 바뀐다. 다시.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뭐가 어떻게 변해? 뭐는 그대로. x축에 대해서. 그러면 뭐는 그대로? x좌표 값 그대로. x좌표의 부호 그대로. 그리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여기가 지금 뭐의 부호? y좌표의 부호. 이게 지금 x축 대해서 대칭 이동이야. 그치? 자, 다시 x좌표 값인 m 봐봐. 부호 그대로. 그치? y좌표 값이 여기가 n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n이겠지. 그치? 이게 y좌표 값이 n인 선이야. 맞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n도 있는 거고 2,n도 있는 거고 3,n도 있는 거야. 그랬을 때 a가 아니고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여기에 b가 오면 얘는 y좌표 값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오케이. 자, 다시 얘는 이 c는 b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거든. 그러면 뭐의 부호는 그대로? y좌표의 y좌표 값의 부호는 그대로. 알겠지? 그리고 x좌표 값은 반대로. 맞아요? 대답해. 알았지? 대답해. 계속. 자, 그리고 여기서 A에서 C로 가는 건 원점인 0,0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X좌표 값의 부호도 M에서 마이너스 N으로 바뀌고 Y좌표 값도 N에서 마이너스 N으로 바뀐 거네요. 괜찮습니까? 자,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써볼게요. 이제 X축, 자, m, n이에요. 얘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얘는 m, 마이너스 n이 된다고. 그치? 자, 또 m, n을 y축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y축 대칭 이동. 마이너스 m, n이 플러스 n이 될 거고요. 그쵸? 자, 또 다시 한번 m, n을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면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m, 희재 대답해라. 마이너스 n이 된다 라고. 알겠어? 하윤이 대답해. 알겠어요?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킨다라는 건 x좌표 값이 기준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만 바뀌어? y좌표의 부호만 바뀌어. 정확한 표현이 이거야, 여러분. 알겠죠? y좌표 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야. 알겠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쳐봐. y가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뭐의 부호가? 정확한 표현이 뭐야? x좌표 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면 이 원점 대칭 이동이라는 게 여러분 되게 별게 아니고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또 y축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x좌표 값, y좌표 값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 정리하고 요거 먼저 정리합시다. 지금 이제 설명할 거는 방금 설명한 게 여러분 평행이동 이름표 붙여주시고요. 지금 설명할 건 여러분 회전 이동인데 얘가 조금 더 까다로워요. 90도 회전 이동을 시킬 거예요. 알겠죠? 좌표평면을 또 똑같이 그립니다. 여기에 x축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y축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여기에 요렇게 점을 찍어 놓을게요. 자, 이 점 A가 이번에는 여러분 반칸을 1로 생각을 할게요. 알았죠? 반칸을. 그럼 얘 몇 콤마 몇이에요 지금? 1, 2, 3, 4, 5 콤마 y좌표 값은 2인 거네요. A라는 점이 5 콤마 2인 거네요. 그쵸? 다를 거지 마세요. 자, 우리가 할 거는 지금 이 A를 어떻게 할 거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시킬 거예요. 어떻게 한다라는 소리예요? 반시계 방향 90도면 요렇게 회전을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2,5 2,5면 어딘데? 2,5면
3, 4, 5 해서 2,5는 마이너스 여기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 2, 3, 4, 5, 6이니까 여기로 오겠네요. 그쵸? 자, 이거는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요. 우리 이제 좌표평면에서 따질 때 항상 이 직각삼각형을 되게 잘 관찰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 직각삼각형이 좌표평면상에 있는데 원점의 꼭지점이 하나가 올라와 있고요. 그치?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점 A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수직이 되도록 수직선의 발, 요거를 수선의 발이다 라고 해요. 알겠죠? 자, 점 A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거를 90도만큼 회전시키면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거냐면 요거가 나오는 거네. 그러면 지금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여러분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90도 회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이렇게가 90도 회전이에요가 보여지는 거네요. 괜찮나요? 이렇게가 90도 회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 길이가 5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도 5여야 되는 거죠. 맞니? 그리고 요 길이 몇이에요 지금? 2죠? 그러면 이 길이도 2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길이로만 표현을 해볼게. 이거의 길이가 5야. 요거의 길이가 2야. 그러니까 이 점은 x좌표값을 먼저 따져야 되지. 좌표평면에서 좌표값을 따질 때 나중에 쓰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0에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그럼 어떻게 된다? 몇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위로 5칸이네? 마이너스 2 콤마 5다 라는 거.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2 콤마 5다. 여러분 이거는 뭐 90도 회전 이동을 시켜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외울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알겠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때 그림을 그려서 어떤 그림을 그려? 90도 회전을 하는 그림이 아니고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봐봐. 얘가 지금 기준이었어. 얘를 이렇게 90도 이동해서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게 이해되나요 이게? 네. 오케이. 땡큐. 좋아요. 자, 하나 더. 여기서 이제 회전 이동 말고 대칭 이동을 하는 건데 살짝 비슷해요. y는 x 대칭 이동이에요. y는 x를 우리가 안 배우긴 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자, x축이고 y축이고. 자, 일단 지금 설명을 할 때는 y는 x가 이거예요를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x축, y축인데 여러분, 자, x축과 y축을 정확하게 딱 반으로 자르는 이런 그래프, 요 그래프, 얘가 이름이 y는 x예요. 이게 정확히 딱 90도인 상태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치? 그러면 이 y는 x가 x축과 이루는 각도, y축과 이루는 각도, 여기가 45예요 45예요 요런 상태가 딱 y는 x예요. 알겠습니까? 정비례인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1, 2, 3, 4,1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4,1이라는 점을 집중하세요. 4,1이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선 대칭을 시킬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겠네. 맞나요? 요 길이가 똑같은 상황으로 이게 수직이 되도록. 그러면 얘는 몇 콤마 몇이 될까를 뭘 이용해서 살펴보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가로로 4칸, 세로로 1칸짜리가 여기에 와줘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길이
이 길이 y좌표값 1인 거랑 똑같죠? 그러면 그리고 가로로 4칸만큼 갔던 게 이제 위로 4칸만큼 가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1,4가 되는 거네요. 괜찮나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는 건 원래 m,n을 아까 위에서처럼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y는 x를 m,n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원래 4,1이었던 게 1,4가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야? n, m이 된다고. x좌표값하고 y좌표값의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아예 위치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요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내용이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그쵸, 정비례 반비례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자,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뭐 쪽은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정비례부터 할게요. 정비례. 자, 정비례는 여러분 이제 고정되어 있구나. 정비례는 이제 앞으로 하나로 정리를 하면 돼요. y는 ax다로 정리를 할 거고, 얘랑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친구가 반비례인 건데, 얘는 y는 x분의 a인 거예요. 알겠죠? 아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이만큼을 배웠잖아?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복습해서 이만큼을 한 층을 더 깔아와야 돼요. 알겠죠? 지난번에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우리가 앞으로 지금 중1-1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2를 할 거고, 중3을 할 거고, 고2를 할 거고, 고2, 고3에서 수학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 그치? 내용들은 여러분 당연히 초등학교 6학년 거보다 중학교 1학년 게 어렵듯이 앞으로 배울 내용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오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제일 쉬운 내용이에요. 앞으로 공부할 내용 중에서. 당연한 얘기야. 끔찍한 얘기긴 하지만 알겠지? 그치? 당연한 거 맞죠,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운 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해줬었냐면 너네들이 앞으로 배울 건 점점 어려워질 거지만 너네들이 오늘 배운 내용이 탄탄하게 복습이 잘 된다면 앞으로 더 어려운 내용이 점점 더 쉽게 받아들여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알겠어? 왜냐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활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냥 몸통만 있는 로봇이었는데 팔을 만든 거고, 이 팔에 이제 그냥 일자인 팔이었다가 이렇게 팔꿈치가 접히는 그런 로봇으로 만든 거고, 근데 뭘 못 찝네 여기다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손가락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어? 도구를 점점 장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근데 몸통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고 팔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어. 도구를 붙일 수가 있냐고. 없다고. 알겠죠? 복습을 꼼꼼하게 해오셔야 됩니다. 자, 정비례랑 반비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비례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얘를 식을 바꾸면 양변에 똑같이 x를 곱해봐.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죠? x 곱하기 y가 a입니다 라는 식으로 바뀌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요, 양변을 똑같이 x로 나눈다면 y를 x로 나누면 그 값이 a다 라는 거예요. 자, 얘도 곱셈 표시를 해볼게. x와 y의 곱이 a다 라는 거. 오케이? 자, 손가락 만지지 마세요. 자, 반비례라는 걸 뭐라고 기억을 하면 되느냐? 곱이 일정하다. 유진아 앞에 봐. 알겠니? 그리고 정비례라는 거는 나눗셈이 일정하다라는 건데, 그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그냥 y는 ax다 로 기억을 하는 게 편할 거야. 정비례는 크게 어렵지 않아. 반비례가 항상 헷갈리는데
반비례라는 건 x와 y 이렇게 좌표평면상에 어떤 점이 있어. 여기에 8,1이 있다 쳐봐. 그럼 여기서 x랑 y랑 곱한 게 몇이야? 8이죠. x좌표값이랑 y좌표값이랑 곱한 게 8이죠. 그런 점이 또 뭐가 있죠? 여기에 x좌표값이 4면 곱셈이 8이 되려면 여기에 4,2가 돼서 4 곱하기 2가 8인 거가 되는 거겠지. x좌표값이 2면 여기에 2,4가 있어서 2 곱하기 4가 8이 되는 거. 그렇지. 이런 게 반비례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반비례는 다시 뭐라고? 곱이 일정하다. 정비례는 그럼 반비례랑 살짝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면 나눈 값이 일정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정비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정비례는 y는 ax입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얘는 앞으로 얘들아 선생님이 정비례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정비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y는 ax고요. 오케이. 그리고 x 값이 2배, 3배, 4배, 5배가 될 때 그때의 y 값도 역시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고 5배가 되고. 오케이? 알겠습니까? 이게 정비례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좌표평면상에다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거 A4 아니 한 페이지에다가 하기 힘들 거예요. 알겠죠? 난 지금 비교를 딱 보여주기 위해서 한쪽에다가 선생님은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를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y는 x에요를 그려볼게. 알았지? 여기에 하나, 5, 6, 7, 8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있어. 자, 그러면 요게 y는 아닌데? 어디가? 여기가. 이게 y는 x예요, 이제. 자, y는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값이 만약에 그리고 y 값이 x 값이 1이에요 해봐. 그럼 y랑 x랑 같으려면 그때 y 값은 뭐가 나와야겠어? 1이 나오면 되겠지? 잠깐만. 마이너스 2부터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면 될 거고, 0일 때는 0이면 될 거고, 1일 때는 1이면 될 거고, 2일 때는 2이면 될 거야. 봐봐라. 마이너스 1에서 1로, 마이너스 1에서 1로, 이게 지금 곱하기 마이너스 1배죠? y좌표 값도 똑같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정비례예요. 알겠죠? 1에서 2로 2배가 됐죠? 1에서 2로 y좌표 값도 똑같이 2배가 됩니다. 이게 정비례인 거예요. 알겠니? 자, 이렇게도 봐봐. 이렇게 곱하기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배 역시 이때의 y좌표 값도 똑같이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배인 게 정비례인 거예요. 자, 정비례에 대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달라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정비례는 어떤 모양? y는 ax의 모양, 그리고 x좌표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좌표 값도 2배, 3배, 4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원이 어떤 거? 맞아, 0은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내가 이제 y는 마이너스 x라고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얘도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이때 y는 2겠죠? y는 마이너스 x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그때 y 값이 2가 된다라는 거야. 그치?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y 값 1이 될 거고 0, 0. x 값이 1일 때는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1, x 값이 2일 때 y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상에서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예요. 자, 이제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요. 이제 이런 걸 보도록 할 거예요. 얘가 밑에다 쓸게요. y는 2x가 되거든요. y는 2x. 자, x 값이 x 값이 여러분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y 값은 몇이어야 돼요?
4 아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4겠죠. 이게 y는 2x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좌표 평면상에 점을 찍을 건데 y 좌표 값은 항상 x 좌표 값을 2배를 한 상태로 점을 찍어주세요 라는 내용인 거예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인 거죠. 그쵸? 자, x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이때 y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0일 때는 0일 수밖에 없고 1일 때는 2, 2일 때는 4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1,2를 지나요? 2,4를 지나요? 그럼 x값이 3일 때는 3,6을 지나요? 4일 때는 4,8을 지나요? y는 2x라는 건 여러분 이 직선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모두 다 y는 2x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얘가 이제 조금씩 더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얘는 그럼 빨간색은 y는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고요. x가 y가 그러면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이때의 y 값은 6이 되는 거, 마이너스 1일 때 3이 되는 거, 0,0, 1, 마이너스 3 그리고 2, 마이너스 6으로 나올 거예요. 봐봐라. 마이너스 2,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때의 y 좌표 값은 1, 2, 3, 4, 5, 6 해서 마이너스 2, 6인 거예요. 마이너스 1 이때는 그때의 y좌표 값은 1,3인 거고요. 여기서 0,0 당연한 거고 1,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1,3에 2,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3에 2,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비례라고 하면 y는 ax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x값이 2배가 될 때 그거에 따른 그때의 y값도 똑같이 2배가 돼야 돼. 그치? 자, 봐봐라. 다 마찬가지예요. y는 마이너스 3x에서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x값이 지금 2분의 1배 된 거지. 그때의 6, 3도 6에서 3으로 2분의 1배 된 거. 마이너스 1에서 2로 곱하기 마이너스 2배죠? 그러면 3에서 마이너스 6으로 곱하기 마이너스 2배죠. 1에서 2로 2배 됐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으로 2배 됐다라는 거죠. 그치? y는 2x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배거든. y좌표값도 2분의 1배. 마이너스 1배거든. y좌표값도 마이너스 1배. 2배, 2배 똑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y는 ax에서 요 a가 뜻하는 게 정비례, 반비례에서는 비례상수라고 배우지만 굳이 이런 용어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기울기예요 라고 배울 거야. 기울기. 그래프가 얼만큼 말 그대로 기울기가 얼만큼 기울어져 있나요를 보여주는 게 이 정비례에서 a 값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봐봐. 지금 요거 뭐였어? 요거 y는 x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y는 마이너스 x였거든요. 그치? 지금 둘의 차이는 뭐고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를 봤을 때 둘의 차이는 뭐고 공통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마이너스 1 차이점은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거 그쵸? 자, 그리고 그럼 플러스 지금 여기에 총 4개의 그래프가 있거든요. y는 마이너스 x y는 x 맞지? 그리고 얘는 y는 2x 그리고 얘는 y는 마이너스 3x. 자, 그러면 요걸 얘기해봐. y는 x랑 y는 2x의 공통점. 파란색이 y는 2x야. 얘가 y는 2x야. 얘랑 y는 x. 얘의 공통점을 얘기해봐. a가 양수다. 그치? y는 x랑 y는 2x에 그거는 요 식상에서의 공통점이거든요. 1이랑 2인 걸 보고 그럼 그래프상에서의 공통점은 뭐예요?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무조건 지난다라는 거. 그치? 정비례는 무조건 집중해. 정비례는 무조건 0,0을 지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요 둘의 공통점은 뭐냐? 얘네 둘과 차이점으로 살짝 얘네 둘과 대비했을 때 이거의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치? 자, 그래서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a 값이 0보다 크면 정비례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y는 ax에서 a 값이 0보다 크면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갑니다. 우, 상, 향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괜찮나요? 오른쪽, 오른 우, 그리고 상, 윗상, 방향. 오른쪽 윗방향이다 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러분 얘는 이제 뭐라고 또 표현을 하느냐? x 값이 증가할 때 그때의 y 값도 증가한다 라고 씁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x 값이 감소할 때 y 값도 감소한다 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x축, y축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정비례니까 원점을 지나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한다 쳐봐. 그럼 x좌표 값이 여기에서 여기로 x좌표 값이 지금 증가한 거 맞습니까? 괜찮나요? 그럼 y좌표 값은 어때요? 여기에서 여기죠. 얘도 증가한 거죠. x값이 증가할 때 y값 역시도 증가한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괜찮니? 이해됐어?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되겠지? 이거는 우, 하, 향이겠네요.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뻗어나가는 우하향. 얘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 쳐봐. 그러면 여기가 x좌표값, 여기가 x좌표값. x좌표값은 지금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x좌표값은 어떻게 돼요? 증가했죠? 맞니? 이 점의 y좌표값은 여기, 이 점의 y좌표값은 여기.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할 때 x좌표값은 이만큼 증가, y좌표값은 어떻게? 이만큼 감소인 거죠. 이해되나요? 도현이 이해 안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점을 이동을 시켜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여기에 마이너스 5,2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그러면 5,-2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을 해봐. x값은 어떻게 변했어?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로 어떻게 변한 거야? 플러스 10이죠. 그치? y좌표 값은 2에서 마이너스 2로 y값은 어떻게 변했어? 마이너스 4 감소죠. 그러니까 x가 10 증가할 때 y는 4 감소라고. 그러니까 우하향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비례는 y는 ax의 모양이라고 했죠. 그쵸? y는 ax의 모양이라고 했죠. 얘가 뜻하는 게 비례상수인데 우리는 기울기라고 표현을 할 거다 앞으로. 그쵸? 기울기가 결정짓는 건 뭐다? 말 그대로 정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어느 만큼 집중해 어느 만큼 기울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정비례 그래프다. 알겠나요? 어느 만큼 그려져 있는 게 정비례 그래프다. 그래서 우하향이다라는 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 x 값이 증가할 때 얘는 이때의 y 값은 감소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 라는 건 우상향이다 라는 거고 얘네는 무조건 제1 4분면과 제3 4분면을 지날 거다. 맞나요? 예원아 맞나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쵸?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제1 4분면과 제3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리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원점을 지나면서 우하향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는 제2 4분면과 제4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울기의 절대값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기울기의 절대값. 자, 지금 여러분 얘를 색깔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y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지금 좌표평면상에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검정색 4개의 그래프가 있죠, 그쵸? 맞습니까? 여기에서 자리를 옆으로 한 칸 옮기던지 하세요. 여기에서 y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는 어떤 색이에요? y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 집중해. 빨간색이 y축에 가장 가까워요. 맞습니까? 빨간색이죠? 얘가 지금 y축에 가장 가깝게 그려져 있죠,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y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5x인가요? 그럼 y는 5x겠네? 하나, 둘, 셋. y는 5x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럼 얘는 더 y축에 가까워져요. 맞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게 그려진다 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자, 정비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많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긴 한데 지금 처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알겠죠? 너무 쫄지 마세요. 알겠죠? 처음이라 그래요.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설명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 이럴 때는 여러분 처음이라 그런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 맞아요. 알겠죠? 자,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를 선생님이 조금 급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알겠죠? 자, y는 x를 그려볼게요. y는 x. 여기서 x예요, y예요 해놓은 게 이 x와 y 사이의 관계가 y랑 x랑 같은 관계를 가지면 돼. 내가 x좌표 값이 마이너스 2이면 그때의 y좌표 값이 마이너스 2인 거야. x좌표 값이 마이너스 1이면 y좌표 값은 그때 마이너스 1인 거, 0이면 0인 거, 1이면 1인 거, 2이면 2인 거.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0, 0을 지나고 1, 1, 2, 2를 지날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거야. 괜찮나요?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 아래로 쭉쭉 뻗어나가면 이게 y는 x입니다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y는 3x예요 그려볼게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x 값이 이 y는 x를 여기까지는 이해가 완벽하게 됐나요? 그러면 얘가 하나의 순서쌍인 거야. y는 x라는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어디야? 여기죠. 괜찮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가 여기고 0, 0이야가 여기고 1, 1이 여길 거지? 2, 2가 여길 거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이게 y는 x인 거네요. 오케이. 자, y는 3x, x랑 y가 x의 3배인 게 y는 3x야. 오케이? 그러면 x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이때 y 값은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9겠죠? x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해봐. y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x 값이 마이너스 1이어봐. 마이너스 3 될 거고 0, 0, 1, 3, 2, 6, 3, 9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이게 y는 3x 위에 있는 점들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를 지날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을 지날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날 거예요. 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이게 두 칸을 볼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지금 찾기가 쉽거든.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6인 점이 요거겠네, 그치? 그러면 얘하고 0,0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렇게 되겠죠. 다시 요렇게 되겠죠, 그쵸? 여러분, 그럼 얘가 쭉 확대가 된다면 왜 이래? 쭉 확대가 된다면 이제 이게 y는 3x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여기가 2,6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4,12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얘를 계속 이렇게 확대를 시키잖아. 그 상태에서 요 점의 x좌표 값이 뭔가 있다 쳐봐. 그러면 이 점의 y좌표 값은 얘의 무조건 3배다 라는 거야. 그게 y는 3x 그래프의 의미야.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는 얘 이제 조금 줄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y는 마이너스 4x를 볼게요. 오케이? y가 x좌표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이때 y 값은 8이겠죠? 마이너스 4배. y라는 게 x에 마이너스 4배를 해주세요라는 게 y는 마이너스 4x인 거야. 마이너스 2,8일 거야. 그치?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4가 되겠지. 0일 땐 0이 될 거고, 1일 때는 여기 뭐가 올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올 거고, 2일 때는 마이너스 8이 올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8을 지날 거고요. 마이너스 1,4를 지날 거고 0,0 계속 이 점들을 지나는 걸 마이너스 2,8이니까 1, 2, 3, 4, 5, 6, 7, 8 여기를 지난다라는 거네. x값 마이너스 2, 2, 4, 6, 8이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0,0까지를 연결을 해준다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0,0을 연결을 해준다면 그리고 얘를 이제 쭉 확대를 해준다면 이게 y는 4x의 그래프가 될 거다. 마이너스 4x의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려놓고 보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제 y는 x랑 y는 3x는 정비례의 형태예요. y는 ax의 정비례의 형태일 때, 자, a 얘가 뜻하는 게 뭐라고? 기울기라고. 그치? 기울기는 여러분 비례상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비례상수라는 거 너무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y 값은 무조건 x 값의 3배 관계예요 라는 게 비례상수의 뜻인 거야. 알겠죠? 여기에 어떤 점이 있잖아. 근데 이 그래프가 y는 3x 그래프잖아.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뭐 P, Q에요 이런 점이 있어. 근데 이 P, Q가 y는 3x 위의 점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 될까 이게? 얘가 P, 3P구나. Q라는 게 3P가 되겠구나. x 값의 3배가 되겠구나 라는 게 정비례 비례상수의 뜻인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y는 x랑 y는 3x랑 y는 마이너스 4x 얘네들의 전체적인 공통점은 뭐야? 얘네는 무조건 어떻다? 0,0 원점을 지난다 라는 거 맞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파악이 되는 거지, 그치? 원점을 지난다 라는 거. 네, 0,0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이 첫 번째 그래프랑 두 번째 그래프의 공통점이 뭐야? 하나는 y는 x 이렇게 그려져. 하나는 또 y는 3x로 이렇게 그려져.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야? 기울기가 양수일 때 어떻게 그려진다?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제1사분면까지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난다. 그리고 또 우상향, 오른쪽 위로 그려지는 우상향. 자, 그리고 자, 도현아 여기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을 한다 쳐봐. 지금 그러면 x 값이 증가한 상태야. 맞지?
요 점의 x좌표값은 여기니까 음수인 x좌표값에서 양수인 x좌표값으로 증가한 거고 y좌표값도 증가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프에 기울기가 양수다라는 거 우상향이다. 1사분면과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난다. 그치? 그리고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할 거예요 라는 거. 알았어? 괜찮니? 자, 그리고 얘가 음수잖아.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수인 얘가 y는 마이너스 4x의 그래프잖아. 그치? 얘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우하향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날 거예요 라는 거. 그치? 그리고 무조건 원점을 지나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다? 요 내용.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라는 거. 알겠어요? 자, 봐봐.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얘는 y는 x야, 얘는 y는 3x야. 그치? 그래프의 기울기가 1이고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3이죠. 그치?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1일 때랑 그래프의 기울기가 3일 때랑 뭐가 더 y축에 가까워요? 3일 때가 더 가깝죠? 3일 때가 더 가깝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양수 범위에서는 우리가 지금 정비례를 그린다 생각하면 대충 그려볼게. 이때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큰 거야. 집중해. 이때보다 자, 요 첫 번째 경우보다 이 두 번째 경우가 기울기가 더 큰 거야. 세 번째 경우가 기울기가 더 큰 거야. 네 번째 경우가 그래프 기울기가 더 큰 거야. 알겠어? 이게 지금 양수일 때는 여러분 클수록 절대값이 커. 뭔 소린지 이해돼요? 여기가 0이거든요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4일 때랑 1보다 4가 더 크거든요. 이게 0에서 1까지의 절대값보다 0에서 4까지의 절대값이 더 커. 맞아요? 근데 음수일 때를 봐봐. 자, 기울기가 언제가 더 가팔라, 언제가 더 y축에 가까워를 얘기를 해보세요.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고요 얘가 3번이라고 해보세요. 어떨 때가 y축에 제일 가까워요? 3번이 지금 y축에 제일 가까워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1번 그래프의 기울기가 a이고 2번 그래프의 기울기가 b고 3번 그래프의 기울기가 c예요 라고 할게요.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오케이?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1번, 2번, 3번, 즉 기울기 A, B, C 중에서 집중해. 기울기 A, B, C 중에서 어떤 것의 절대값이 가장 클까요? C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클 거예요. 기울기가 Y축에 가깝다라는 건 기울기의 뭐가 크다? 절대값이 크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일 때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죠. A가 0보다 작을 때 Y는 AX가 이렇게 그려져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상황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얘가 양수다, 음수다? 얘가 음수다라는 거. 그치? 자, 음수인 상황에서를 비교를 해봐. y는 마이너스 x가 이거겠죠? 맞니?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는 x값에 이 마이너스 2배가 y값이라는 거. 얘가 y는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더 가팔라지는 게 y는 마이너스 3x 또는 y는 마이너스 4x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음수일 때 절대값이 크다라는 거.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 0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8이 있어봐.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2는 뭐가 더 작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더 작아. 다시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2는 뭐가 더 절대값이
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더 커. 그치? 자,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큰 마이너스 8일 때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가파르게 그려진다고. 알겠습니까? 이해 잘 됐어요? 이해 잘 됐어요? 확실히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성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a가 0보다 클 때, 기울기가 0보다 클 때가 우상향이라고. 나머지는 여러분 이해를 했으면 따라오는 내용이에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가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 자, 요렇게 되는 게 그래프의 기울기가 증가할 때 우상향이야. a값이 양수일 때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 아니면 파란색 이걸로 그려질 거야. 그치?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것도 맞고, 우상향이라는 거, 그래프가 오른쪽 윗방향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 이해되죠? 그쵸? 그리고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쵸? a가 0보다 작을 때가 지금 얘 아니면 얘를 말하는 거네요. 그쵸? 이게 우하향, 오른쪽 아랫방향이에요 라는 거. 그치? 그리고 여기가 제2, 4분면, 제4, 4분면을 지난다 라는 거. 그치? 자, 여기서 봐봐. 이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x값은 지금 증가한 거죠, 여러분. 그쵸? 근데 이때의 y값은 어떻게 된 거예요? 뚝 떨어졌죠? 감소했죠? 그게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x값이 증가할 때 이때의 y값은 감소다 라는 거. 알겠습니까? 반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라고 해봐. 그럼 x값이 지금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x값이 감소지. 근데 y값은 증가인 거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제 뭔 소리인지 이해되나요? 자, 기울기의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알겠나요?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는 거. 근데 음수일 때가 조심해야 돼. 음수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절대값이 커져.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5잖아? 근데 얘를 물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런 친구들이어야 된다 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반비례 보도록 할게요.